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태형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면 유력 대권주자들이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그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아주 폭발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기록하다 보니까 요즘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따라서 세계 주식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이런 정책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 쪽에서 잘 발굴해 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번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미 20대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에서는 소득과 분배를 가장 공약의 어떤 중심에 세웠다라고 하면 지금 좀 달라졌죠. 이번에는 소득과 분배보다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그런 싱크탱크를 출범을 하였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볼 때 가장 정책적으로는 성장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AI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AI 산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쌓고 있고 여기에 또 막대한 지원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행보가 바로 메타로부터 1조 정도의 어떤 인수 제안을 받았던 퓨리오사 AI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로 AI 칩을 양산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판 딥시크다. 그런 이런 어떤 표현까지 중국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자부심을 가졌듯이 그런 부분에 출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그 관련주로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4x4라든지 엑스페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폭발적인 그런 시세를 냈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나는 것이 그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만큼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에 시장이 매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AI 관련 종목들 전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국내에서 보면은 이런 AI 관련주들 전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로드맵을 재정립한다든지 이런 관련 부분의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서 4월 10일 날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과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서 권한이 엄청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의지를 그대로 표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의무.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신흥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를 대변하듯이 시장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에어레인이라든지 그린 케미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에코바이오라든지 에코아이 같은 주가들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런 시세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유력 대권 주자로서 이번에 또 금융투자협회를 방문을 했어요. 최근에 총리가 거부 의사를 밝혔던 상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말들이 많았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단순한 어떤 상법 개정이 아니라 더욱더 엄청 강력해진 이런 개정 상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꼭 집어서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상장사들 가운데서 PBR이 0.1배, 0.2배 이런 기업들은 상장사로서 남겨질 가치가 있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상폐하라 이거죠. 상폐하는 게 답이다. 왜? 우리가 보통 PBR이 1배수의 기업들은 청산 가치가 동일하다고 그러죠.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청산을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똑같이 재료가 된다. 근데 PBR이 0.1배라는 것은 청산 가치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10배 정도 더 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청산해갖고 상장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청산해가지고 그 정도의 주가로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주주들한테 10배의 이익씩 돌려주고 끝내라 소리죠. 정말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윤석열 시대 때는 보면은 소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 이게 기업들의 거의 자율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퇴출하겠다는 거죠. 상장사에 너 나가라.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 뭐하러 상장사로 있노? 그러니까 니네들 대주주들의 어떤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주주들의 가치를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상장 기업들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잡주들 같은 경우는 싹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된 저 PBR 같은 기업들은 아예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상장사로 남아 있으려고 그러면 정말 사육계 자산 재평가라든지 뭐를 통해서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적립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래 몸값으로 가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밸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저PBR 기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이런 정책의 1번지에 있는 그런 진주 같은 기업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먼저 찾았던 기업이 일단 이건홀딩스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이건창호 이 두 기업이 핵심 자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건창호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남극 쪽에 그 장보고 기지를 건설할 때 이것을 맡았던 기업이 또 이건창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런 어떤 추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그런 창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그런 어떤 창호를 통해서 들어가 있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현대건설이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진행되었던 여기에 고급 창호들도 이건 창호 걸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당초 계약금이 327억이었어요. 327억인데 이 금액이 547억으로 대폭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창호는 이건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창호에서 나오는 매출은 다 이건홀딩스에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이 계약금이 늘어났던 게 이건홀딩스의 전체 연간 매출의 거의 50%를 넘어가는 아주 막대한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주관했던 수요자 맞춤형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 태양광 창호하고 태양전지 고속공정을 개발하는 이런 국책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할 정도로 기술을 뛰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3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공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공유리를 통해 가지고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산업통상부로부터 역시 매년 3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받는 등 이게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국가로부터 매년 연구개발비에 30억 지원받는다? 그러면 그만큼의 국가에서 밀어주는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산업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솔로몬 군도 여기에 대규모 조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조림지 규모가 무려 여의도의 90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국내에 이런 조림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건산업입니다. 제가 아까 탄소 배출권 이야기 드렸죠.
자, 여기에다가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 주가들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탄소 포집 기술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건 산업입니다. 자, 이런 어떤 알짜배기 친환경 기업 이건 창호와 이건 산업을 품에 안고 있는 모회사 이건홀딩스. 그야말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또 이런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막 몇천억, 조 이렇게 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손을 대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불과 시총이 1,000억 미만인데 자산 가치만 따지다 하더라도 PBR로 따진다 하더라도 0.1배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가치 대비해서 적어도 10배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다 핵심 자회사를 통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기업으로서 굉장히 자리매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재평가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우리가 불고 있는 6.3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숨어있는 숨어있는 정책 진주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여기서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마리 유태영이었습니다.